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윌링스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출시하던 세주인 찾기 사업이 또다시 좌초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제이스코홀딩스 인수된 이후에 회사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기업의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모두 납입일을 연말까지 미룬 상태인데 이 종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윌링스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이 주가가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많이 이 악화되는, 재무적으로 특히나 더 좀 악화되는 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상장사 윌링스 이 매각 과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 6월부터 지금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이 회사 M&A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는 가치가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 회사에 해결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최대 주주 변경이 상당히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이 손실은 많이 쪽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제이스코홀딩스가 가진 윌링스 지분이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로 잡혀 있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이 회사 매각이 전환사채 가격 이상으로 돼야 되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부분들까지 얽히면서 이 윌링스 M&A가 전체적으로 원활하지 못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코스닥 상장사들 M&A 하면서 유상증자라든지 전환사채를 발행하겠다는 공시를 동시에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가 지금 한 번 더 또 연기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하겠다라는 발행 예정 공시를 했는데 납입을 6개월 이내에 납입하지 못하게 되면 벌점, 불성실 공시법인 벌점 이런 상황들이 좀 빠지가 되죠. 내년 2월까지 납입이 돼야 되는데 납입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의 전환사채 납입을 연기를 한 건데요. 이 윈가드 신성장 투자조합 7호에 있어서 이 전환사채라든지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을 납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윈가드가 납입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굉장히 우량한 회사도 지금 이런 최근에 유동성 부족인 이런 상황에서는 이 자금을 조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윌링스 같은 경우는 M&A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 재무적 구조도 좀 악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이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납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신규로 주인이 바뀌면서 지금 제이스코홀딩스 말고 신규 주인이 들어오면서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납입하는 게 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일 정도로 이 M&A와 함께 납입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금융 환경이 윌링스에는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 가치는 좀 떨어졌는데 지분을 너무 싸게 팔 수도 없죠. 전환사채 발행할 때 담보였기 때문에 이 담보 가치보다는 높아야 된다는 점. 그런데 지분만 사도 되는 게 아닙니다. 지분을 사면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라는 추가적인 숙제까지 또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윌링스 전체적으로 매각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윌링스 M&A도 그렇고 회사 전체적인 벌점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좀 산재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회사가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회사도 어려운 상황이고 주가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거래일 동안은 상승세 보이다가 좀 음봉을 길게 그리면서 내려가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물론 M&A 된 회사인 만큼 다시 또 M&A가 된다라면 주가의 탄력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회사의 상황, M&A도 쉽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재무적으로도 좀 악화가 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볼 때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 전환사채 납입, 유상증자 납입, 최대주주 변경, 이런 불확실한 요소들이 좀 해결이 되어야지만 주가의 상승이라든지 회사의 건전성이 다시 한번 재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도망가자라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링스에 대해서 도망가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부정적인 이슈가 많은 만큼 도망가자 전략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전진 바이오팝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최대 주주 변경 소식 속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로 상승할 모멘텀은 없을까요? 네, 우선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로서는 좀 만만치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모멘텀을 만들기보다는 바뀔 예정인 그런 최대 주주의 이 모멘텀에 좀 더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우선 전진바이오 자체만을 놓고 보면 주가는 5,000원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대 주주 변경이 10월 중순 정도에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10월 초부터 이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가 최대 주주 변경이 되면서 10월 13일 금요일 날 20%가 올랐고요. 그리고 10월 16일 상한가 점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장중에는 26%까지 상승했다가 이 종가가 마이너스 14%로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3일 천하로 끝나나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또 재상승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8,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 사이에서 주가가 주로 움직이는 가격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대 주주 변경 이후에 5,000원 정도의 주가가 한 8,000원에서 9,000원 정도까지 약 한 2배 가까운 그런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우선 회사 자체만을 놓고 보면 매출액이 크게 확장이 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년 연속 적자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감이 있는 요인이고 바뀔 최대 주주가 전진바이오팜의 이 모멘텀을 새로 좀 만들어줘야 되는 주가 상승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봉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뀔 최대 주주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 바뀐 최대 주주가 전환세도 지금 불러놨죠. 이 전환세 납입에 대한 확인도 이 좀 윌링스처럼 전환세 불러놨는데 이거에 대한 납입도 확인을 같이 좀 해야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 이 윌링스와 마찬가지로 전진바이오도 뭐 바뀐 최대 주주가 주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잘 올리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만으로는 숙제가 같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망가자 의견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고 다음 종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가 밀리고 있고요. 거기에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 부정적인 리포트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수요 예측 역시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왔는데 여러 가지 좀 섞여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에코프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공매도 금지 첫날 그러니까 11월 6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두 종목 다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약 한 20조 원에 육박하는 종목이 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위와 2위 업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건데요. 그만큼 외국인들한테 많이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또 그만큼 공매도가 많았는데 그게 또 해결이 됐다라는 점도 좀 위안을 좀 삼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공매도 금지 첫날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어요. 63만 7천 원이었던 주가가 82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약 한 20만 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 어제 이틀 때에도 에코프로는 상승을 했죠. 3.74%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서 공매도 물량 해소됐고 그래도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약 한 14% 정도 지금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1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에 대한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양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매도가 양쪽에서 다 나온다라는 게 수급적으로는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런데 증권사들 레포트가 오늘 부정적인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죠. 특히 에코프로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좀 높고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좀 힘들다라는 좀 부정적인 내용의 레포트들이 몇 가지가 좀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우려감은 2차 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습니다. 지금 완성차 업체들도 주가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전기차가 생각보다 잘 안 팔리고 있다라는 점이 이 2차전지 소재 그리고 2차전지 셀업체 그 앞에 있는 전기차까지 이 세 섹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높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은데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줬던 이유는 성장성이 그만큼 뒷받침되기 때문에 높은 밸류에이션을 줘도 괜찮다라는 이유였는데 성장성이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떨어졌죠. 물론 성장을 하긴 합니다만 그 성장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공매도하기 참 좋은 종목이었죠. 시가총액도 크고 떨어질 이유도 있고요. 여기에다가 주식 빌리기도 쉬웠고요. 이런 종목들이 겹치면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이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 전체적으로 우려감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국내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에 공매도 금지 때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은 충격을 받으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공급이 돼야지 2차전지 소재, 셀, 2차전지 장비까지 이런 업체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죠. 왜 그러냐면 유동성이 많아져야지 밸류에이션, 고밸류에이션인 종목들에도 수급이 매수를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우려감도 여전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우선 기업의 전체적인 가치는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가거나 2차전지,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산업이 좀 더 빠르게, 좀 더 긍정적으로 확장이 되어야지만 2차전지주, 소재주도 그렇고 셀업체도 그렇고 좀 긍정적인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엔 전 고점과 비교해봤을 때 반토막 이상 난 주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우선 굉장히 길게 본다라면 전기차 산업은 성장을 하고 있는 산업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전기차 산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은 맞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런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해줄 만한 그런 환경들이 좀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확실히 개선되거나 전방 산업인 전기차가 확실히 좀 다시 잘 팔린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도망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